안녕하세요. 이거 어때 비즈엔터 문현배 윤준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화 외계인과 한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8월 개봉 예정인 블록버스터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지만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제가 시사회에 갔다 오고 보고 느꼈던 그런 영화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상선언은 8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됐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사실 나오는 출연진이 빵빵합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그리고 김남길, 임시완, 박해준 등 정말 이게 내노라는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 경력을 다 합하면 100년이 훌쩍 넘고요. 그렇죠. 네. 송강호 배우만 해도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본 그 누적 관객수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라인업 하나만큼은 어떤 영화와 견주어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그 배급사 쇼박스죠. 이 영화의 개봉을 원래는 1월에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좀 개봉을 좀 미뤘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정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선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인천에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 테러리스트가 탑승을 하고요. 네. 그가 벌인 사건을 해결하고자 땅과 하늘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선언이 그런 이제 기존의 비행기 테러 영화들과 뭐 비슷한 부분 또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에 앞서 뭐 선배는 항공기 테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뭐 항공기 내에서 이제 테러리스트가 있고요. 그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전직 CIA 요원이나 뭐 은퇴한 뭐 이런 요원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요원들이 승무원 또는 또 일부 승직들 중에도 또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싸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고 또 대부분의 비행기 테러리스트 영화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예고편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극중 임시완이 테러리스트예요.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그 예능에서도 그쵸. 출장 15야에 나와서 임시완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삐 처리가 났던. 뭐 눈치껏 다들 알아챘죠. 다 알죠. 예고편만 봐도 알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그 자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인 사이코패스네요. 네. 테러의 내용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뭐 우리가 상상하면은 사실 총이 꼭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총이 나와요. 그 총으로 총이 나와야 제압을 되잖아요. 하죠. 근데 임시완은 총으로 테러를 벌이는 게 아니라요. 생화학 테러, 바이러스를 기내에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우리가 봤던 항공 액션 영화가 아니라 항공 재난 영화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빙글빙글 하면서 떨어지면서 추락을 하면은 이 안에 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래서들 이 안전벨트를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 씬들을 다른 데서 봤죠.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보는 맛이 있는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요. 실제로 비행기 기내를 거의 흡사하게 만든 그런 세트를 만들어서 360도로 그냥 돌렸다고 합니다. 카메라 감독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다리를 고정한 채로 들면서 이제 같이 돌았군요. 같이 돌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감독뿐만이 아니라 출연진들 엑스트라까지 굉장히 공들여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리얼리티가 굉장히 좀 살아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열정이 뭐 뭉쳐서 탄생한 장면인 만큼 이 영화에서 절대로 졸면 안 되는 장면 꼭 봐야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사인 쇼박스나 극장 쪽에서 이게 IMAX나 뭐 4DX 여러 가지로 이제 특별관에서 보면 좀 더 생생히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테러가 터진 다음에는 이 테러에 대하는 인간 군상극으로 장르가 좀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부산행과 좀 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산행이 사실 좀비 영화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좀비 사태를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줬고 또
이 기차라는 한정된 공간, 사실 여기도 비행기라는 그쵸.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 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면 아마 부산에서 사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인물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김희성 씨가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이 새끼 감염됐어! 사실 이번 비상선언에도 그런 비슷한 캐릭터가 있겠죠? 부산행의 김희성만큼 정말 빌런이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인물들은 아니지만 네. 약간 순한 맛 김희성들도 꽤 있고요. 그런 그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이기심 이런 걸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 바이러스, 또 뭐 누군 이 바이러스에 걸렸고 또 누군 안 걸렸고 뭐 그 외에도 그런 좀비와 바이러스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뭐 이런 비슷한 거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뭐 바이러스 하면 네.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코로나 시국이죠. 그쵸. 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런 시국과 묘하게 닮아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이 공감대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지독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네, 비상선언의 특징이자 강점이고요. 제가 말한 여기까지의 내용이 대략 한 70분 정도까지의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한 2시간이 넘는 1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 반밖에 안 지났네요. 네. 갑자기 좀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적당히 또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슬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마다 네. 계속해서 영화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 문제점이라는 게 갈등이라는 게 한두 번은 좀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결될까? 긴장감도 좀 네. 늦출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딱 3분의 2까지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3분의 2까지는 정말 흥미로워요. 충분히 영화의 그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로 판제린 감독이 넣었는지는 알겠는데 네. 이제는 슬슬 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감독은 아니야 아직 부족해 약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계속 관객들에게 흔히들 고구마라고 하죠. 네. 고구마를 계속 먹입니다. 호박고구마네요. 한재령 감독이 계속 할 말이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나 본데 네. 흔히 말하는 뭐 2절까지 한다.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2절까지 한다. 그 내용 같은데요. 네. 2절까지만 하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네. 제 느낌에는 한 5절, 6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관객들이 개연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나니까 영화를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 저게 저래 정말? 슬슬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저만 해도 처음엔 영화를 재밌게 봤었거든요. 집중해서. 네. 근데 이제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런 주인공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거듭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와이까지 비행기가 몇 시간이나 걸리지? 네. 한 12시간, 13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왕복하면 하루거든요? 네. 근데 이 하루 안에 저게 다 일어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과연 저게 적당히가 없다.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원초적인 좀 재미, 네. 그냥 정말로 액션이나 시원한 이런 것보다는 관객들한테 계속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방향의 재미를 추구하는 영화 같은데 사실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조금 지루해지고요.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입소문이 조금 그래. 그쵸. 나는 좀 즐기려고 봤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만 영화로의 가는 길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이 너무 얘기하고 싶게 많았지 않았을까. 네. 조금 적당히 덜어내고 좀 더 재미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으면 충분히 천만을 갈 수 있고 더 재밌고 더 반응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얘기로만 들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오랜만에 나와 한재리 감독이 이제 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조금의 욕심을 좀 부리지 않았나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영화라는 게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상선언에서 그럼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비행기 액션 스토리 등등 충분히 이 영화에 재밌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영화관에서 즐겨야 더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비상선언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나 딱 꼽아본다면 네. 임시완의 연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임시완 하면 사실 그 미생에서의 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착한 얼굴로 사이코패스의 연기를 너무나도 탁월하게 합니다. 네, 제가 재미있게 봤다는 그 3분의 2 지점까지 이 긴장감과 이 쫀쫀함은 사실 임시완이 거의 다 쌓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제 여름 대작 영화는 헌트 하나만 남게 됐는데요. 헌트가 기대 이상으로 재밌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 어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